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최근 들어 다시 제 방송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좀 더 고퀄리티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TO 관련주가 상한가를 치면서 이제 시장의 이슈몰이를 좀 하고 있는데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고 떻게 앞으로 대응해야 될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O가 결국에는 조각 투자거든요. 조각 투자. 말 그대로 예전에는 이 큰 건물을 살 때 이제 에쿼티, 자산, 자본, 그다음에 부채 이렇게 해서 어떤 이 자금을 구성해서 이 건물을 샀다면 지금은 자본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대출도 안 나오다 보니까 머리를 쓴 거예요. 이 큰 건물을 쪼개서 이 모든 주인들을 나눠서 한 명의 두 명의 주인이 아니라 모든 주인을 나눠서 이거를 잘게 잘게 쪼개서 조각을 파는 게 바로 이 STO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제 말에 좀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증권사에서 9년 일하고 이제 리츠 회사에서 3년을 일했습니다. 리츠에서 3년을 일했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도 이해도인데 이 조각 투자에 대한 이 기본 개념이 탑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뒤에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차피 주식쟁이다 보니까 이제 시장 자체의 좀 흐름을 좀 읽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조업과 전기전자 업종이 연일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뜬금없이 이제 이런 종목들이 나오는 거예요. STO 같은 이제 개인들은 좀 수급에서 제외하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포스코, 퓨처엠, 카카오 이런 IT 제조업 장비 이런 종목들을 사고 있고 마찬가지로 기관도 삼성전자와 포스코, 퓨처엠, LNF 있습니다. 결국에는 양극재 위주로 시장이 좀 돌아가는 듯한 모습이었고 음극재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밀리는 듯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갤럭시 ISM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제 갤럭시 ISM의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개념부터 좀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리츠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기본적으로 리츠가 뭐냐 하면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예요. 페이퍼 컴퍼니인데 되게 그 법 조항 1조가 되게 좋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산 운용 방법과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목적으로 어떤 것을 사냐 하면 결국엔 요거예요.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일반 국민이라고 표현됐잖아요. 개미들입니다. 개미들. 이제 개인과 기관들이 있긴 하지만 기관들은 사실상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한 주당 5천 원에 보통 발행이 되는데 건물이 1,000억이다라고 하면 보통은 옛날에는 이제 자본금이 한 1, 20억 내외, 그다음에 나머지 80억이 대출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대출이 막히고 자본도 없다 보니까 머리를 쓴 거죠. 대출은 어찌어찌 고금리로 부동산을 살려면 어쨌든 대출이 필요하니까 고금리로 사는 대신에 이 개인 투자자들을 모아서 이 에쿼티 자본금을 충당하는 이제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되게 좋다고 포장을 하죠. 나중에 건물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건물 차익도 일부 돌려주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통 리츠가 설립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요거죠. 여기까지 설립을 준비를 한 다음에 투자 자산을 매입하는데 보통 리츠는 부동산입니다. 혹은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STO와 리츠가 가장 중요한 그 같은 점은 이거예요. 같으면서 다른 점. 이 리츠는 부동산 투자 회사가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동산 투자 회사가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리츠가 기본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금융위의 영업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 이후로 국토부 장관이 허가를 해줘야 이 리츠가 설립되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반대로 이제 한국거래소가 주체가 되는 게 바로 이 STO예요. 금융위가 혁신 금융으로 금융위가 혁신 금융으로 인가를 했던 이제 그런 이 투자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STO인데 STO를 하려면 한국거래소가 아까는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였지만 한국거래소가 이런 것들을 사고 팔겠다라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이 당국에다가 그러면은
이 금융위가 아까는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서는 이제 리츠는 금융위와 부동산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한국거래소가 신청을 하고 금융위가 인가를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융위가 승인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올해 안에 결정하겠다라는 게 골자인 거죠. 그리고 리츠는 이제 부동산을 사고 판다라고 한다면 이 STO는 돈이 되는 자산들은 모두 사고 판다라는 그런 좀 광범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 혹은 이런 이제 그림 공유 그림인데요. 이런 그림도 팔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앤디 워홀의 달러 그림 유명한 거 있잖아요. 요걸 팔겠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여기도 빚 좋은 개살구인 게 이게 6억이거든요. 그리고 STO는 보통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리츠와의 큰 차이점. 리츠는 최소한 300억 이상 되는 이제 건물을 사고 파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더 싸면은 인가를 안 해줍니다. 근데 STO는 예를 들면 이게 이 건물 전체가 1000억이다 라고 한다면 STO의 구조는 요거예요. 요 호실이 해봐야 뭐 한 30억에서 한 60억 뭐 이렇게 합니다. 좀 이제 그 롯데월드 타워에 조그만 구분 호실 있잖아요. 뭐 4325호 뭐 이런 거. 그런 거 30억에서 한 60억 정도 하는데 요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이즈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 친 종목들이 매출액이 다 적자들인데 이런 거를 몇 개 한다고 해서 얼마나 커질지는 특히나 이 그림에 대한 일반인들의 어떤 그 생각과 어떤 그 투자할 수 있는 그 어떤 배포 같은 것들이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비해서는 좀 크지 않다라는 게 좀 골자입니다. 오늘 상한가 친 거는 갤럭시 SM입니다. 지금 딱 봐도 실적이 지금 되게 지지부진해요.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한데 갤럭시 SM은 이제 자회사의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STO 관련해서 전자 결제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이슈로 상한가를 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스포츠 마케팅 회사고 스포츠 판권이나 운동기구 테크노짐 되게 유명한 테크노짐을 이제 영위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갤럭시 SM보다도 갤럭시 머니터리가 핵심이다라고 보여져요. 설립한 지도 오래됐고요. 상장해서 NFT, 대체불가 토큰, 그 다음에 STO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제 파업 비중이 많고 3분기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고 24년에도 아까 보셨다시피 이 조그맣긴 하지만 무려 6개나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종업계나 코스피 대비해서 퍼도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터리를 좀 말씀드릴 건데 요거죠. 한국거래소가 이제 이런 것들 있습니다.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청하겠다라는 게 결국 STO거든요. STO. 좀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죠. 건물도 안 팔리고 증시도 안 좋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머리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STO라는 이 혁신금융이라는 것을 금융위에 신고를 하면 이제 뭐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신규 지정이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국거래소는 이제 증권이 상장되기 때문에 상장에 대한 그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을 취득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되게 많은 파생되는 구조가 있는데 어떤 예를 들면 이제 그 롯데월드몰의 이 구분호실의 소유자가 이 건물을 팔겠다, STO에 팔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구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팔겠다라고 해놓고 투자자들을 다 모아놨는데 안 팔겠다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중간에 끼는 게 명의를 이전하는 게 신탁회사입니다. 명의 이전하는 게. 그래서 명의를 대신 맡아서 신탁회사가 내가 보증할게 넘겨. 그래서 얘는 소유권을 넘기게 되고 그리고 개인적인 부채나 이런 것들이 짬뽕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 절연시키기 위해서 신탁회사가 중간에서 맡는 역할을 하고 증권 발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SK증권, 그다음에 NH증권 이런 데서 증권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증권회사고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큰 혹시나 마음에 드는 자산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신탁회사를 믿고 투자를 하는 거고 결국엔 상장이 되면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의 전자결제가 74%나 되는 이제 갤럭시아 머니터리를 좀 더 이왕 엄한 잡주를 살 거면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최대 주주가 이제 일반인 한 명이 있고 나머지가 최대 주주 위에 갤럭시아 SM이 있어서 이제 갤럭시아 SM이 어제 상한가를 친 것 같습니다. STO가 사실은 화두이긴 해요.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면은 이제 연내에 23년 이내에 이렇게 시장 자체가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자체인데 말씀드렸다시피 기대감일 뿐
그 시장 자체의 파이는 이제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황금알을 낳을 수는 절대 없다라는 부분을 당장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시장이 많이 흘러서 또 선진 이제 금융이 좀 발달되고 이런 조각 투자가 활성화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커피 한 잔 값으로 건물을 사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5,000원짜리니까 리츠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5,000원에서 액면가는 설정하기 나름이니까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시장이 많이 커진다면 뭐 비트코인처럼 커질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크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비금융 투자 자산의 디지털화라는 거죠. 이렇게 실물 자산이 디지털화 된다라는 이제 그런 엄청나게 좋은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도 오르다 빠졌긴 하지만 이제 앤디 워홀의 달러 사인이라는 이제 그림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이제 기초자산으로 한 증권신고서를 이제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고 매출 비중 자체는 전자결제 쪽에 많이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짚어보면은 사업 분야가 한두 개 있으면 사실 조금 좀 그렇긴 합니다. 근데 사업 분야가 4개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결제 사업이 있습니다. 결제. 근데 국내 유일한 이제 PG 특허 보유도 많이 하고 있다. 일단 이런 종목을 사야 최소한 물리더라도 좀 버틸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머니 뭐 이런 포인트 제도를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블록체인이 또 좋은 사업 구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올랐다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O2O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오프라인 투 온라인으로 해서 O2O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백화점 상품권을 발행해서 뭐 실제로 온라인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미술품과 부동산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6개 사업은 수산금융,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경주마,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항공금융 STO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신탁형 수익증권이라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면 이걸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한항공이다라고 하면은 대한항공이 티켓을 팔면 이 매출 채권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티켓을 팔고 나중에 이제 티켓들이 현금화되는 카드 결제됐을 수도 있고 뭐 포인트를 결제했을 수도 있고 마일리지를 결제했을 수도 있는데, 돈을 받을 권리를 STO에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받을 권리 안전하겠네? 내가 돈을 얼마 받을 건데 확실하겠네 하면서 이제 요거로 쪼개서 사는 거죠. 그러면은 이 회계적인 원리인데, 매출 채권을 보통은 3개월에서 뭐 6개월 이후에 현금화 시킬 수 있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왜냐하면 항공권 같은 경우는 예약을 미리 하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이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기다리지 않고, 왜냐하면 대출도 있을 거고 뭐 부채도 있을 거고 하니까 빨리 팔아 넘겨서 빨리 현금화, 한 달 안에 현금화할 수 있다면 회계적으로 이익인 거죠. 그래서 이런 서로의 니즈가 맞아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이 이 STO의 이 산업이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산금융, 오징어 팔아서 뭐 일주일 뒤에 돈이 들어올 거를 하루 만에 돈을 받고 싶다. 신탁형 수익증권. 그러니까 신탁형 수익증권이라는 것은 대체 신탁회사가 이 소유권을 보존하고 증권을 발행하면 이 증권을 STO에 넘기겠다 이런 겁니다.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건 조금 이제 난해하긴 한데, 여기에다가 미술품과 부동산이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이럴 때 올랐을 때가 결국 블록체인 기술이 활성화됐을 때 결제가 되게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뭐 코인이 올랐던 시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급등했다가 빠졌고 다시 한번 이제 급등하는 이런 추세인데요. 오히려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좀 더 나아 보인다라는 게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적도 2분기 때 좀 주춤하긴 했지만 3분기 때 올라오고 내년이 좀 기대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적어도 다른 회사보다는. K옥션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서울옥션이나 K옥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경매 사이트인 거죠. 그래서 경매 사이트다 보니까 실제로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경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수료가 늘어날 거고 중간에서 좀 차지하는 마진율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각 투자 플랫폼 이슈가 있었고 이제 플랫폼 사업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K옥션은 자회사가 이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STO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시장을 좀 이끌어 올렸던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갑자기 뭐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실적이 들쑥날쑥하거나 이런 좀 부침을 타는 종목들은 오래 가져가거나 좀 큰 돈을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매출 감소하고 입사는 좀 기대되긴 합니다. 서울옵션이 제가 보기엔 조금 더 나아 보이는데 주가가 또 올라다가 빠졌어요. 조각투자 플랫폼을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회화 그림이나 도자기 이런 것들을 좀 주로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경매 관련된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서울옵션이 앤디워홀 그림을 6억에 내놨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적이 마찬가지로 이제 좀 들쑥날쑥한 부분들이 있죠. 매출이 별 볼 일 없지만 결국 주가가 반드시 매출만으로 가는 건 아니죠. 결국에는 테마가 형성이 되고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테마 자체는 워낙 큰 이슈다 보니까 형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신규 상장주나 신당 테마,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제조업, 그다음에 그 비트코인 관련된 주,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수급을 가져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좋지 않은 현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대감이 얼마나 갈지가 좀 중요한데, 이런 기대감까지 감안하고 내가 판단하기에 앞으로 이 STO 시장이 커질 것이다 이런 구조를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좀 투자를 오랫동안 할 만한데, 판단 좀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계세요. 이제 종목 제가 들어가는 거는 일단 대주전자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고 팔고 할 때마다 남겨 드릴 테니까 멤버십 하실 분들은 이제 가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집으로 카톡 멤버십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